네, 안녕하세요. MC 김지훈입니다. 네, 오늘은 이분 짤이 엄청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기도하는 짤 진짜. 네, 장안의 화제인 유한타증권 박현상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부장님 짧게 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유한타증권 부천지점에서 저의 포지션 영업직원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고객들한테 자금을 받아서 네, 그 포트폴리오를 짜드리고 음. 그거에 대한 걸로 우리가 이제 월급이 나오겠죠, 당연히. 네, 네. 그런 식으로. 그런데 하려면은 이제 수익도 나야 되고 그렇죠. 조언을 또 잘 드려야 되고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고 그죠. 그 스트레스도 받아야 되고 또 맞아요. 영업적인 스트레스도 받고 그 복합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네. 있지만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기 부천지점 가면 부장님 뵐 수 있나요? 오후에 가면? 제 장중에는 금요일 빼고 안 움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오셔도 되고요. 네. 예. 부천 유한타증권 부천지점 가면 부장님하고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자, 시장 얘기 한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변동성이 커졌는데 좀 안정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다고 뭐 위로든 아래로든 뭐 명확하게 방향성을 잡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부장님 보시기에 뭐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긴 한데 뭐 하반기까지 뭐 상방 뭐 하방 뭐 박스권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제가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애널리스트 분들은 체크단 말기라 그래서 네. 이제 그 블룸버그도 다 있죠, 보고 있죠.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뭔가 그 밸류에이션 용어를 쓰는 것보다는 현장 용어를 좀 오늘은 쓸게요. 네, 편하게.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개인 생각은 지난번에 빠졌었던 최근에 네. 2386인가요? 네. 그렇죠. 네. 그때 월요일로 기억을 하는데 네. 8월 5일. 예, 네. 거기까지는 안 간다. 음. 안 가는 이유는 밸류에이션적으로 거의가 0.85배 정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과거에 금융위기 때 수준. 음. 물론 참고로 코로나 때 0.6배까지 갔는데 네, 그거 이틀 갔었어요. 그쵸. 갑자기 네. 빠진. 네, 네. 그러니까는 이 정도 수준 쇼크인데 이 쇼크가 또 나올까? 경기 침체라든 이런 거 여러 가지 우려가 섞어서 매도가 나온 건데 코로나 때도 대표님 기억을 하시죠? 그때 크게 빠질 때 있지 않습니까? 빠질 때 사람이 판 거 아닙니다. 그건가 시스템 매매? 그렇죠. 네. CTA 펀드 같은 그런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국채 금리가 얼마 이상 되면 이런 로직을 건드리면은 저기 시스템 트레이딩에서 바로 매도가 나오는. 그러니까는 어려운 시장에서는 매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도가 더 우위가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최근에 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시장 아시다시피 지금 거래대가 엄청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미국장 서학개미 분들 많이 늘어나셨고 네. 그러니까는 과거에 기억을 해보시면 소위 장이 많이 빠질 때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사자 혹은 현대차를 사자 이랬었는데 최근 1, 2년 동안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진 것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힘도 많이 빠졌고 힘 빠진 게 제가 뭐 돈이 없다 이러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1, 2년 동안 시장에서 실망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좀 다른 대체 투자를 찾아 떠나셨다. 아마도 엔비디아, 테슬라 쪽이 많이 됐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정은 하는데 최근 하락은 약간은 수급적으로 공백이 많이 있었었고 그리고 약간의 그 경기 침체라는 고용 지표가 고용 실업률이 너무 높게 나왔었잖아요. 네. 샤메 법칙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오해가 섞여가지고 잠시 갔었기 때문에 2,400 초반대나 2,500대 정도까지는 좀 바텀. 그리고 업사이드 같은 경우는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나오는데 3분기까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3분기까지 뭐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고 애널리스트 분들 자료를 보면서 제가 추후에 또 나오게 된다면 업사이드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반기 혹시 금리 말고 네. 미국 대선 있잖아요. 네. 그거는 뭐 크게 영향이 미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뭐 대선 이슈도 있었겠죠. 당연히 있을 거고 과거에 그 저 기억을 하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될 때 네. 그때 그 전에 엄청나게 변동들이 컸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막상 당선이 되고 나서는 또 시장이 굉장히 안정화가 됐어요. 법인세 인하한다 그랬고 기업 친화주의 정책이잖아요.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빅테크도 엄청 오르긴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는 아마도 이번 이슈에는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저희가 대표님도 기억하다시피 소위 주식을 많이 했던 저희 같은 친구들은
9월 추석 전쯤에 주식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했었어요. 9월달에 항상 예. 그렇죠. 그런 이유가 9월쯤에는 과거에는 항상 네. 뭐 대주주 양도세 이슈라든지 네네. 그 50억으로 상향이 됐었기 때문에 네네. 올해는 없을 텐데 네. 그런 이슈라든지 혹은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 10월부터 이제 대선 불확실성이 있을 것 같고 혹은 올해는 또 금투세 이슈 네. 이런 거 여러 것들 때문에 8월 달까지 바짝 내가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9월부터는 은행주 사놓고 좀 쉬어야지라고 생각하셨던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요거 아마 저기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그런데 트럼프가 피습 사건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2차 전지가 빠지고 그러니까는 불확실성이 원래 9월쯤에 우리가 예상했던 게 7월 말 8월 초로 와버린 거예요.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우리 국내 시장 자체가 어떤 얘기 많이 하시냐면은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선반영을 너무 빨리 한다. 네. 그러니까 반영을 너무 빨리. 예전에는 11월 정도부터면 될 것 같았는데 이게 10월로 당겨지고 다시 9월로 당겨지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7월 말 8월 초에 다 당겨져서 악재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00 초반까지 빠졌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나왔었던 악재가 어떻게 해결되는 기미를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부터는 해리스와 트럼프의 대결 구도로 보는 게 아니고 그것의 불확실성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전 섹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트럼프가 우세할 땐 트럼프 트레이드, 해리스가 우세할 땐 신재생 같은 해리스 트레이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미 땡겨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금투세 이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금투세가 지금 뭐 정부 여당에서는 폐지를 얘기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뭐 시행을 해야 된다. 뭐 소득 있는 곳에 뭐 세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는데 일단 어찌됐든 지금까지 시장에서 바라는 점은 뭐 유예 정도 그렇죠 합의가 나야 되겠다 이런 부분까지는 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해결이 되든 안 되든요. 연말까지 끌어가 다시 불확실성 계속 가버리면 12월에 합의하면 뭐합니까? 옛날에 그러면 또 대주주 양도세랑 똑같은 거예요. 또 12월에 합의하면은.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좀 빨리 좀 결단이 나올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게 해결이 된다면 시장에서 바라는 대로 된다면 저는 신규 자금들이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게 소위 이제 세금 노출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고액 자산가일수록 좀 그런 부분이 많고요. 물론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더니 어떤 분들이 이러시더라고요. 고액 자산가가 부동산 하지 무슨 주식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주식만 하시는 고액 자산가들이 꽤 됩니다. 네. 예. 네.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에 누가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소위 트레이더들. 최근에 화장품 주식이라든지 뭐 음식료주 혹은 미리 올랐었던 주식들 실적 발표하자마자 세론 형식으로 빠지는 거 다 보셨을 텐데 그게 다 트레이더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관들도 매도할 거 아니까는 어닝서블 나오지 않으면은 그 1분 만에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텔레그램이라든지 유튜브 같은 정보의 확장성이 워낙 빠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다트 따로 대표님 우리 막 찾아봤잖아요. 우리. 네. 맞아요. 그게 아니고 바로 뜨잖아요. 거의 실시간으로 뜨죠. 뜨기 때문에 그거 확장이 되게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 전달이 빠르게 되는 거죠.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이 뭡니까? 매매하고 약간 여우처럼 매매하시는 분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일단 뭔가 우직하게 주식 매매를 하고 이런 분들보다는 소위 트레이더들, 전업 투자자분들만 매매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그런데 외국인들은 살 때 뭐 삽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만 사고요. 시가총액 상위주들. 그리고 기관 투자는 어떻습니까? 조선 갔다 방산 갔다 사타 팔아 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지금은 중소형주 단을 받칠 수 있는 수급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중소형주 단 수급을 받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아마도 새로운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들어오는 거는
아마도 제가 보기엔 금투세가 해결이 돼야지 소위 고액 자산가 분들이라든지 혹은 저희들도 좀 그것을 보고 좀 뭐라 그럴까 용기를 얻어서 좀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는 일단 그게 제가 무조건 뭐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된다 안 된다 자체가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확실성 자체를 어느 정도 제거하는 거가 나와야 우리 투자자분들도 그에 맞춰서 전략을 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국내에서 하반기 이슈는 뭐 대선 불확실성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보다는 국내 주식 입장에서는 저는 금투세 이슈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액 자산가들 이 주식 매매하는 거 CFD 계좌 네.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 CFD 계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매수 창구가 외국인으로 잡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냥 이제 소위 이렇게 말씀드려요. 예전에 제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뭐 경제 TV를 가는데 저보고 이제 이렇게 넥타이 메고 갔을 테니까 그때 이제 제 택시를 타고 갔거든요. 늦어서. 근데 그 기사님께서 삼성전자 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안 샀어요. 네네. 이러니까는 왜 안 사? 빨리 사라고. 무슨 얘기 말씀드리시냐면 네. 일단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자산가든 누구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작년 2차 전지 보셨잖아요. 그 폭발성을 맞아요.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은 뭔가 시장에 남아있을 요인이 너무 적어요. 제가 오늘도 봤고 최근에 보시면 세론 계속 나올 때 제 고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징글징글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원래 그래왔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대표님 예전에 같이 주식 하셨잖아요. 같이. 네네. 원래 모멘텀 플레이 많지 않습니까? 국내 주식은. 좋을 것 같을 때 사서 확정 나오면 팔고요. 네. 그게 모멘텀 드리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네네. 그러고. 원래 코로나 이전에 그런 매매를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게임주 신작 발표 전에 맞아요. 사서 네. 신작 발표 시기에 맞아요. 그런 파는. 근데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과거에는 매매가 됐었고 이런 매매 플레이를 대부분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네네네. 했었죠. 그리고 그 전에는 기관 투자가들이 힘이 굉장히 셌었어요. 펀드에 가입을 많이 했었으니까. 그런데 시장이 지금 바뀌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이런 시장에 적응을 하기 싫은 거죠. 왜냐면 내가 배울 때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처음에. 장기 투자해야 되고. 그런데 맞아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려면 일단은 국내 수급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요건이 좀 해결이 돼야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은 좀 지금 시장이 이렇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그렇게 크게 희망은 없는 것 같은데 외국인 투자자가 보니까 연초부터 삼성전자 한 8조 5천억 사고 현대차 한 3조 샀는데 맞아요. 외국인 투자자 좀 종목 확산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시는지 업종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네. 뭘 살려면 코리아 대표주를 사잖아요. 네, 대표주 그렇죠. 사는데 대표주 1등, 2등, 3등이 반도체 2차 전지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면은 반도체 2차 전지 업황 좋아야지 살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2차 전지는 관심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딱히 네, 그죠? 딱히 관심이 없어요. 아직은 네. 수급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들어온 건 안 맞습니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반도체 업황을 보고 들어오겠죠. 근데 아쉬운 점은 TSMC 갈 때 삼성전자 덜 가니까 네. 그게 좀 아쉬운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내 수급 여건이 얼만큼 풀리느냐 이 게임을 하는 걸 텐데 네. 그러더라도 최근에 보시면 반도체 안 간다 막 뭐라 그러시는데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세요. 여기에요 여기. 네. 그러니까는 비교도 안 되죠. 외국인이 네, 봤을 맞아요. 때는 레거시 업황으로 국내를 좀 보지 않을까. 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말 나온 김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뭘로 보겠습니까? 엔비디아라는 HBM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미 얘기가 지금 나와서 반도체 산업 관련돼서 부장님 보시는 제일 중요 포인트는 뭐라고 보시는지. 일단 포인트는 최근에 있었던 거죠. AI 수익성 논란이 되겠죠. 네. 그런데 AI 수익성 논란이 저는 이건 원래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게 애플에서 이제 AI 서비스 할 때 이제 유료화 시키겠다. 네. 그런 부분이 됐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시화돼서 몇 명 가입했다 하려면은 얼마큼 걸리겠습니까? 일단 9월달에 신작 그 아이폰 시리즈 발표해야 되고 네. 그리고 가입자 수 봐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어떡 합니까? 몇 달 동안 추이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최소 제가 보기엔 한 분기 이상이 걸려요. 그 그쵸. 연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논란을 확인할 거면은 몇 달이 걸리고 최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혹은 전기 침체 때문에 불안해. 그러니까 빠졌죠.
맞지 않습니까? 시장 원하는 건 당장의 실적, 당장의 뭔가의 가입률, 당장의 수익을 원하는데 많이 올랐으니까 그 결론은 많이 올라서 그래요.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싶은데 8월 28일 엔비디아 발표하는데 블랙에 논란도 있고 이거 어떡하지? 이러는데 마침 금리 인하 할 것 같고 일본에서 CPP이긴 하지만 금리 인상을 했고 엔캐리 트레이드가 엔비디아를 사진 않았을 텐데 그렇죠. 채권 사는데 그러더라도 한 번 정도는 차익 실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짬뽕이 되면서 최근에 급락이 나왔었던 거겠죠. 하나는 아닙니다. 그런데 반도체 업황에서 AI 수익성 논란이라고 치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차익 실현 올랐었던 차익 실현 욕구 때문에 나타난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뭡니까? 지금 그거 논란이 있을 때 3분기 가이던스가 빨리 나와야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분기에 뭐 삼성전자가 2분기에 10조 4천억인가요? 네네. 영업이익 나왔고 하이닉스가 5조 4천억 나왔을 텐데 3분기도 증익 구간에 들어설 수 있다는 그럴 듯한 단서 조항이 나와야 됩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뭐가 나와야겠어요? HBM 수익이 나와야죠. 그렇죠.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래 하이닉스는 뭐 잘 나올 것 같아요. 어차피 4분기부터 그 엔비디아 납품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제 생각에는 3분기 가이드에서 나올 때쯤 그러면 얼마입니까? 4, 5, 6 하니까는 대충 한 10월 달 정도, 네. 9월에 10월 사이 정도면 네. 다시 3분기 기대치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주식은 거의 쌓인 시클리컬이기 때문에 그때쯤이면 논란이 좀 식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적 여전히 괜찮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이 될 거니까 그러면은 그런 논란이 그 대충 어떻게 돼요? 그럼 또 아이폰 또 발표도 했었고 그 시기는 그러면 시간이 좀 해결해 준다는 거고요. 대부분 분들이 반도체 끝나느냐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제 고객하랑 상담 하나 치고요. 끝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고요. 지금 이거는 단언할 수가 없어요. 그 사이클 자체를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단 실적이 지금 발현되고 있는 중이니까 적어도 이렇게 우상향했던 주식이 한 번에 깨지는 거 외봉으로 깨지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 정도 더 트라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주봉이든 일봉이든요. 그럼 하이닉스 기준으로도 저도 20만 원 초반대까지 반등이 계획적으로 나온다고 봐요. 네.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그러니까는 그 정도는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끝났다라고 다 누구도 뭐 얘기를 못 합니다. 뭐 젠스낭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젠스낭은 뭐 안 끝났다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세력성 논란이지만 더 중요한 건 다음 분기에 실적에 얼만큼 가이던스가 나오느냐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점에서 이제 큰 자금 맡기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대 하이닉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딱 종목을 좀 카운셀링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의 성향이에요. 성향. 성향인데 변동성 싫어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베타가 좋다 그러잖아요. 변동성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이닉스죠.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주식 한 오를 때 하이닉스는 잘 오를 때 5%씩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걸 베타 계수가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이닉스 입장에서 그러니까 뭔가 실적이 우상향 기울기는 하이닉스가 좀 더 높지 않습니까? 그거 그렇기 때문에 같은 좀 말씀을 그러니까 성향에 따라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향에 따라 다르다. 부장님 보시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각각의 장단점 그리고 둘 다 공통적으로 가지는 어떤 리스크 요인이 있다고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둘 다 리스크 요인은요 경기예요. 경기. 어찌됐든 경기 침체네. 경기가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경기 침체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내년 실적을 꺾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지금 뭐 3분기 때 되게 잘 나와요. 맞아요. 잘 나오더라도 거기서 전망에 따라서 25년도 걸 꺾어버리면 3분기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네. 그러니까는 내년 경기 판단은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 침체가 어떻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9월 달에 50bp 인하하느냐 25bp 인하하느냐 그리고 연준에서 어떤 식으로 경기를 판단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잭슨홀 미팅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론은 리스크요인은 매크로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러니까 매크로를 제가 매크로 담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 경기 침체가 미리 마일드하게 온다 안 온다 이런 거를 미리 우리가 미리 두들겨 맞았을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미리 두들겨 맞은 거잖아요 최근에. 그랬을 때는 그런 침체가 빨리 오진 않더라고요.
저희가 대표님도 기억하시다시피 07년도 금융위기 때 기억을 하시죠? 네. 08년도죠. 네네. 08. 네. 그때도 한번 빠졌다가 반등은 나왔었어요. 네네. 다시 2,000포인트 회복을 했었다가 네네. 그 다음에 두 달 있다 크게 빠졌어. 네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그때도 저는 지금이랑 그때는 다르다 봅니다. 그때 두 번째 터질 때는 그 파생상품 터져서 터진 거니까요.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금융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단순하게 침체 때문에 침체 하나 가지고 그때의 금융 위기 수준까지 크래시가 일어날 확률은 그렇게 일어나기에는 금융 여건이 굉장히 고도화가 됐다. 네. 그때 그것 때문에 도드 프랭크법도 만들어지고 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일단은 과거 수준으로 가는 것보다는 침체가 오지 않아야 되겠죠. 오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최근에 뭐 PPI 발표하는 거 뭐 주간 수당 실업수당 청원고서 보시면은 조금 잘 나와 오히려 보지도 않던 지표 조금 잘 나왔다고 그것 때문에 미국 시장 뭐 열광 맞아요.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만큼 센티가 어려워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제일 중요한 리스크 요인은 경기고요. 그 매크로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개 차이점은 이거죠. 차이점. 네. HBM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역시. 그리고 언제 하느냐 음. 삼성전자 후발주자가 왔을 때 하이닉스가 얼만큼 따라잡히느냐 이건데 이것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MRMUF 네. 이 방식이기 때문에 또 이게 또 HBM 쪽에서는 굉장히 좀 각광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하는 방식과는 적용처가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기존의 파일을 뺏길 확률보다는 각자의 영역에서 할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일단 그것 때문에 하이닉스가 뭐 점유율 뺏긴다. 그리고 일단 삼성전자에서 먼저 콜 통과해야죠. 그렇죠. 예, 네. 일단 그 다음부터 그 다음에 제가 또 출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은 콜 통과 먼저가 그거부터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HBM3는 지금 납품한다고 나오잖아요. 네, 3, 2가 아직 저기 12단짜리가 맞아요. 결론이 네. 안 난 거니까는요. 12단짜리만 빨리 좀 하시죠.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장님 보시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디가 주가 측면 빼고 어디가 더 매력적이라고 보시는지. 일단 저는 지금 삼성전자 낫다고 역시 봅니다. 왜냐하면 다 보시는구나. 네. 지수가 빠져 있잖아요. 지수가 빠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와서 지수가 적정 레벨까지 올라가려면은 삼성전자 힘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부담이 적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다 불안하고 네. 사람들이 경기 침체 그러면 1등 주식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소부장 밸류체인들 네. 있잖아요. 소부장 밸류체인들 중에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기업이 있다면 그리고 그 기업을 꼽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리가 왜 소부장을 합니까, 대표님? 수익률이 아무래도 소부장 변동성이 커서 그렇죠. 그렇죠. 네. 올라갈 때 재밌게 올라가고 그리고 주식할 맛 나요. 그렇죠. 할 맛 나죠. 그리고 네. 우리가 좀 공부를 하면은 충분히 그 업사이드가 나오는 섹터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한미랑 이수페타시스가 크게 보여줬는데 네. 올해 한 두세 달 전부터는 소부장이 힘이 없어요. 그 두세 달 동안에 오른 주식은 3개 있습니다. 테크윙, 테크윙. YC, 네. DI 같은 네. HBM 네. 검사하는 네. 종목들입니다. 네. 기억나실 거예요. 나머지는 소부장이라고 명함도 못 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왜 그런 환경이 이루어졌냐면은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쪽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소부장은요. 네. 저희 텔레그램 요즘 많이 보시잖아요. 네. 소부장은 정말로 과거에 조금 이 종목은 내 거다 할 정도로 스터디가 많이 돼 있으신 애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섹터예요. 스터디. 네. 스터디가.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 힘이 많이 약해졌다 말씀드렸는데 감히 소부장까지 낙수 효과가 안 가는 겁니다. 우리의 수급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좀 약간 빠지면은 이거는 이렇다라는 부분으로 스터디 돼 있으니까 말이 안 된다 그래야 되는데 빠지는 게 어떻게 빠져요? 줄 빠집니다. 이건 그냥 거래 없이 답답하니까 파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 며칠은 좀 워낙 많이 빠져 올라오긴 했지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개별 종목 분석이 뭐가 필요했겠느냐. 일단은 그러면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는 아까 이제 세 종목 말씀 좀 드렸고 네. 그런데 지금 다음부터는 그 종목들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라고 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은 개인적으로 한 번씩 다 꺾였잖아요 지금 꺾였죠. 시장 네. 하면서 그러면 소부장 안에서 또 새로운 게 태어날 확률이 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레거시 쪽에서 전공종이 태어나느냐, 네. 소재가 태어나느냐, 네, 네. 이걸 제가 맞춰서 찍어드려야겠죠. 근데 그거는 제가 맞출 능력은 안 돼요. 예, 예. 이거 됩니다라고 예, 예. 그냥 시원하게 지르고 싶긴 한데 예, 예, 예. 그거는 제 성격상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아마도 다음 사이클에선 증권사에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조금 어려워지면은 실적 베이스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 빠져 있어요. 그러면 저 오늘도 최근에 보니까는 레포트가 나오던데 네, 네. 25년도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로 미리 꾸러미 끓여놨는데 네. 그러니까는 증권 레포트 잘 살펴보시면 내년 실적 좋아진다는 종목들로 소부장 제가 쭉 보니까 두세 개밖에 안 되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좀 미리 꾸려놓는다면 왜냐하면 계속 트래킹이 들어갈 거예요. 이게 적어도 기관에서 트래킹이 들어가야지 그 종목들이 봐지게 되는 구조죠. 지금 안타까운 게 네. 올해 두세 달은 이 수급적인 논리로밖에 주식이 설명이 안 돼요. 밸류에이션 설명이 안 돼요. 그냥 편하게 여기 팔아서 여기 가잖아요. 네, 네. 또 여기 오르면 여기 팔아도 여기 가고요. 네. 그걸 어떻게 밸류에이션 설명합니까? 수급으로 설명을 해야지. 그러니까 수급이 그만 빠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누가 수급을 조금 더 되려면 네, 네. 증권사에 커버가 들어가는 종목들에서 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건. 그리고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 지금 거의 마무리 됐는데 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애널리스트 레포트를 나와요. 아시죠? 네. 실적 발표 끝난다 그 보고 나오죠. 쓰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는 시즌이에요. 그거 지금부터 쫙 보시면 소부장에서 고를만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일단 더 우선은 죄송한 얘기지만 삼성전 하이닉스가 더 일단 돌아서야 우선이다. 되는. 예, 네. 돌아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지금 실적 레포트 나오는 것들 보시면 얘기하신 대로 부장님 벌써 말씀 주신 대로 25년도 올라갈 거가 아마 진짜 뭐 다섯 손가락 안에 추려질 것 같고요. 이미 24년도 거 안 보는 이유는 벌써 8월 달 지금 지나서 이제 그럼요. 끝났기 예. 때문에 내년 실적 보시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네, 부장 혹시 미국 주식 하시나요? 그럼요. 저희 고객들 저희 매매 드리고 있죠. 예. 그러면 고객분들 중에 빅테크 중에 제일 좀 관심 많아 하는 기업이 어디가 있고 부장님 개인적인 관심 빅테크 세븐 중에는 어디가 1등인지. 일단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테슬라를 가장 많이 물어보시고 그건 뭐 뉴스 언론상에 보시더라도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국 주식을 제가 사타팔로타 하자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거죠. 들고 가는 거예요. 예, 들고 가는 거고 최근에 엔비디아 좀 올랐을 때 조금 의견을 드리긴 했었고요. 예, 드리긴 했었고 뭐 이게 추세가 어찌됐든 한 번씩은 크래시가 나온 거니까. 네네. 저희는 그 현장에서 저희 추세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 주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주식을 살 수 있게 추세를 만들면서 꾸준하지 않습니까? 네. 국내 주식 왜 욕하세요? 오래 못 들고 이렇게 그쵸. 털리게 털리죠. 하니까는 털리게 하니까 국내 주식 맞아요. 네. 안 하고 지금 미국 주식 가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미국 주식이 최근에 추세가 좀 이탈되고 좀 있다라는 거죠. 네. 예. 어찌됐든 질문 잘 해주셨는데 미국 주식은 뭐 여러분들께 더 잘 알고 계시는 M7, 네. 매그집 7, 뭐 그냥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는 중이고 적극적으로 매매 개입은 해서는 안 되는 시장이기도 하니까 그냥 뭐 근데 제가 국내 주식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미국 주식을 뭐 비중이 어떻다 이런 거보다는 어떻게 보냐면 미국 주식의 움직임을 보고 국내 주식의 매매 활용을 하는 거죠. 정확하네요. 예, 그게 가장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도 요즘 엄청나게 보세요. 요즘 보는 게 이제 요즘 방산 보려면 또 미국 방산 주식 봐야 되는 거고 로키드 마틴. 로키드 마틴 봐야 되는 거고 또 방산 ETF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하면 TV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가 관심용 판을 만들잖아요. 그 판에 꼭 국내 주식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방산 섹터를 넣으면은 로키드 마틴도 넣고 ETF를 넣고 ETF 넣고, 그거를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관판에. 예. 그럼 미국 주식 색깔 바꿔놓고 국내 주식 항공 우주 뭐 넣으면은 아침에 딱 출근하면 여기 올랐거나 안 올랐거나 바로 알 수 있거든요. 물론 요즘 워낙 정보가 빨리 생산이 되니까는 아침에 일어나서 쭉 보면 대충 감은 오는데 그러더라도 내가 까먹을 수도 있고 그러고 뭐 일단 그런 용도로 좀 미국 주식을 많이 보는 중이고 이걸 이제 미국 주식과의 커플링이라 그러죠. 그런데 아닌 경우도 많아요. 꼭 맹신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는 미국 주식은 추세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꿀팁을 주셨습니다. HTS 상에 관심 종목 넣으실 때 국내 주식만 넣지 마시고 관련 ETF랑요 미국 주식 색깔까지 전 그건 오늘 처음 알았네. 색깔 바꿔서 또 넣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주도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약바이오가 떨어지고 나서 반등 나올 때도 제일 세게 반등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수급이 양쪽 수급이 번갈아가면서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는데 부장님 보시기에 제약바이오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보시고 이 추세가 계속 좀 이어질 거라고 보는지. 크게 두 개죠. 첫 번째는 미국 생물보안법 수혜를 누가 많이 받을 것이냐라는 것과 두 번째는 알테오젠과 유한여행 같은 기업들이 라이센스 아웃이 얼만큼 잘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을 것인가. 이 두 가지 포인트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생물보안법 이슈는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계속 될 거고요. 그쵸. 뭐 중국 대리긴 계속 할 거니까는. 네. 그런데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장주가 되었느냐라는 네. 건데 아시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의 50% 이상이 대주주집에 있어서 그 유통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와. 그러니까는 조금만 사도 많이 가는 주식이에요. 그 시가총액도 크기도 하고요. 근데 2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는 주도주의 전제 조건에 맞습니다. 주도 전제 조건 뭐냐면 실적도 돼야 되면서 논리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에서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때 생물보험 대장주로 치고 나가긴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논리로서 여러분을 다른 것들을 찾아보자 한 꼭지. 그러니까 생물보험 안에는 CDMO 업체인 뭐 ST팜이라든지 바이넥스 같은 게 있을 텐데 그 종목들을 매매할 때 팁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 이거 보고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포인트가 될 거고 이제 이거죠.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래요 편하게 말씀드려 대표님 내가 저기 좋아하니까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좀 현장 입장에서 네. 우리 개인 투자 좋아하는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있죠. 이런 종목들을 지금 뭐라 그럴까 너무 많이 봐요. 안 간다는 얘기 절대 안. 저는 계속 갈 거라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떻습니까? 뭔가 정보가 어쩌다 할 때 변동성이 커졌어요. 변동성.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는 지금 들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한 10배, 뭐 5배, 10배 났을 겁니다. 그분들은 어차피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그분들은 끝까지 승부 보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온라인은 그런 바이오주를 봤을 때 신규 투자자 분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 말은. 네, 정확합니다. 변동성을 내가 견딜 수 있는 스터디가 돼 있겠느냐. 두 번째, 스터디 돼 있더라도 이미 올라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공부해서 버텼는데 거기서 빠지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손절 라인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입장에서 바이오만큼 상담하기가 어려운 주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주도가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도가 된 거 뭡니까? 장 꺾일 때 꺾일 때 올라올 때 제일 빨리 올라온 거 조선 바이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주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수익을 내는 건 나 계좌의 포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은 현금이 얼마큼 많은지 이거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약바이오 쪽은 개인적으로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내 선택의 영역인 것 같아요. 선택의 영역인 것 같고 셀트리온도 최근에 실적 되게 좋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잘 나오고 모멘텀도 많은데 잘 나오는 거 치고 저기 무거워요. 그러니까 그 왜 그렇게 보세요? 합병 이슈 때문에 그런 건가요? 합병 이슈가 그러니까 어쨌든 셀트리온 제약이랑 그럴 것 같은 저기 근데 요즘 뭐 저기 셀트리온 기존 주주들은 제약 합병하면 제약이 비싸다고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 제약 주주들은 하면 좋겠는데 요 간극 때문에 뉴스 플로우가 이제 좀 약간의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긴 해요. 최근에는. 그런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안 갈까?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 반 정도는 쫓아가야 되는데 실적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훨씬 탄력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마도 이거는 조금 합병한 이후에 기다리는 거지 않을까 차라리. 그냥 뭔가 시끄러운 거 다 끝나야 된다는 거죠. 저희 신입사원한테 주식 배울 때 시끄러운 거 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어느 정도는 그 회사의 그 뭔가 이벤트들이 끝난 다음에 실적 주식으로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소위 그 바이오 잡주들 정말 시총 몇백억 안 되는 것들이 밑에서 막 2-3배씩 나고 있어요. 그런가요? 그러니까는 이게 바이오들이 이제 움직이면 그렇게 가잖아요 또. 근데
뭐 잡주들이 움직인다는 거 이거 거의 끝물 아닌가요? 그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은 또 그러지 않은 것 굉장히 같아요. 예. 좋지 않은 흐름인데. 네. 그래서 요즘은 또 이런 것들도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거 내가 삼성바이오로스 하루에 5%도 안 나오는데 이것들은 사면 또 20%지 않습니까? 25%. 근데 이런 것들을 이건 솔직히 스터디의 영역이 아니고 이거는 테크닉의 영역이거든요. 이건. 그죠? 네. 그런 종목들은 한번 올라가면 솔직히 더블 올라갑니다. 밑에서 안 쳐다보고 있으면 이렇게 오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또 보다 보면은 또 공부도 하지 않게요. 만약에 하실 수 있다 치겠습니다. 그럼 1억 하면은 100만 원만. 그죠? 그리고 혹은 여기 깨지면 바로 손절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좌에 로스커스 걸어놔야 돼요. 시스템 트레이딩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비가 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오케이. 그러지만 그냥 요즘 장도 어렵고 힘든데 내가 바이오가 변동성 크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코인 하시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아 부장님 코인도 하시나요? 저 코인 지금 300만 원, 30만 원 돼 있습니다. 그 제약바이오 네. 지금 저는 사실 삼성바이오로스, 셀트리온 다 좋을 것 같은데 아예 전통제약사들 있잖아요. 네. 그나마 전통제약사 중에 그나마 항암제 이제 라이센스 때문에 유한양이 진짜 좋았고 유한양에 뺀 나머지 회사들 있잖아요. 뭐 한미약품, 대웅제약, 종근당, 네. 녹십자 이런 쪽은 아예 관심이 없다고 보세요? 지금 최근에 네. 그런 쪽이 정당한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된다라는 레포트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숫자가 최근에. 좋거든요. 숫자가 좋으니까는 네. 숫자 좋은 것들은 네. 그 업황이 살아나면 그냥 자동으로 수급이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도 수급 얘기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전통 제약주까지 수급이 이동될 정도로 갈까? 국내 수급이 네네 쉽진 않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쉽진 않다. 그건 그 논리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전통 제약주가에 가면 진짜 거의 끈부린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마지막에 찾잖아요. 네, 마지막에 네. 그쪽 안 간 거가 어딘가 네. 안 간 거 찾는 거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은. 근데 그것까지 가기에는 네. 국내 수급이 좀 아직은 좀 한정적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고요. 뭐 갈 데가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턴에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조금 매매를 하실 수 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알테오젠을 포함한 그 ADC 이중항체 플랫폼 대 그렇죠. 삼성바이오로즈, 셀트리온, 그 바이오시밀러나 CDMO 네, 이 그렇죠. 두 개 중에는 굳이 한 가지 딱 분야를 꼽으신다면 가장 현재 딱 제일 매력적이다. 지금요? 네. 지금은 CDMO 저는 대- CDMO 쪽이 좀 역시 예. 그러시군요. 네. 왜냐면 그쪽 실적이 또 보이니까 지금 숫자가 또 찍히죠. 찍히고 네. 있으니까 예. 정말 자세하게 그냥 적나라하게 말씀 다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도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선주도 네. 만만치 않게 좋거든요. 네. 조선주 이제 뭐 들리는 얘기로는 이게 단기가 아니라 정말 장기 뭐 5년 7년 텀으로 장기 호황 이어진다는 얘기 나오고 그리고 신조선가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조선주 업황 어떻게 보시고 조선주도 사실은 피크 찍는다고 그 피크가 실적이 쪼개서 계속 나눠져서 2, 3년 뭐 많게는 4, 5년으로 실적이 나눠서 반영되는 거니까 조선주 좀 계속 좋지 않을까. 근데 조선주는 밸류가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서 이거 싸다고 말할 수 있는지도 네. 잘 모르겠고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좀 잘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그냥 편하게 신조선가 오르는데 네. 후판 가격 빠져요. 네네. 그죠? 네. 그러면은 네. 그냥 이거는 그냥 수익이 나는 장사입니다. 그렇죠. 작년에는 신조선가가 올라가다 말다 그랬고요. 지금 2분기부터 조선주가 스타트한 가장 큰 이유는 2분기 때 조선주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기 때문에 그래요. 역시 숫자네요. 네. 숫자가 네.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나왔어요. 드라마틱한 숫자. 그러니까 네. 적자였다가 흑자가 나오는 흑자가 빵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부터 시작이다라 한 거예요. 일단 태동이 이렇게 된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 치더라도 이 숫자가 꺾을 만한 당위성이 나와야 되는데 항상 그 섹터의 끝은 그 논리가 훼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아직은 그런 훼손이 안 나와요. 음. 역시 이 훼손이 나오려면 경기가 안 좋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뭐 아까 IT랑 네. 비슷한 그런 논리니까 네. 빼기도 하고 네. 어찌 됐든 그러면은 한동안은 훼손될 논리가 없으니 없네요. 네. 주도주의 위치를 계속 찾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런데 이거죠. 막상 매매를 할 거면은 조선주가 까다로워요. 왜 어떤 점이었죠? 그러니까는 네. 최근에 올랐는데 네. 이게 한 달 동안 박스로 왔다 갔다 그러면 수익도 안 나고 그냥 네. 돈이 묶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선주 매매 포인트는 빠질 때마다 천천히 분할 매수입니다.
그리고 예. 조선주가 이제 최근에 흐름을 살펴보면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같은 전통 조선사들이 먼저 갔고요. 갔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가 갔습니까? 기자재 업체들. 기자재 가더라고요. 예. 실적이 상대적으로 그쪽도 좋은데 보여주니까 가더라고요. 성광밴드 같은 것들. 네. 그러니까 중소형주 따는 좀 늦게 가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지금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더 많이 올랐었던 기자재를 찾아야 되는 피팅 업체를 찾아야 되느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들이 가는 시기는 또 다음 시즌에도 좋은 걸 눈으로 봐야지 하는 거거든요. 역시 기본은요 대장 원래 좋았던 것들. 근데 봤을 때 기자재 그 피팅 업체 이만큼 올랐는데 이렇게 올라 있거든요. 또 얘 또 이런 것도 늦게 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큰 대장이 더 갑니다. 항상. 그러니까는 그 중에 한두 개 정도 고르셔야 되겠죠. 그 골라서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은 뭐 올해 말에는 수익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싫어요. 우리 다 싫어요. 그러면은 ETF 보십시오. 예. 요즘은 ETF가 굉장히 잘 반영을 하기 때문에 조선 ETF 몇 개 있으면 몇 종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ETF 고르는 거 기본은요. 하루 거래대금, 거래량이 내가 확 한 번에 팔았을 때 호가가 잡아먹지 않을 정도가 되느냐 이거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오히려 ETF가 매매하기 쉽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예. ETF 이거 뭐 수익률 얼마나냐 얘기하시는데 조선 ETF 이거 50% 넘게 수익 났죠. 맞아요. 지금 많이 올랐어요. 엄청난 예. 수익 났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조선 ETF 몇 개 없어요 심지어. 네, 몇개 근데 없어요. 그 중에서도 고를 수 있는 거 거래대금으로 부장님 팁을 주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주도 섹터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방산주. 방산주도 그 사실 무거운 사실 LIG 넥스원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할 때 현대 로템 철저하게 소외됐다가 작년에 그랬었죠. 네, 예. 현대로템 작년에 그랬고 올해 지금 5만 5천 원 뭐 돌파하는 거 보고 진짜 고르게 다 잘 간다. 네. 심지어 한국항공우주도 못 갔는데 최근에 보면 네. 시세가 나오는 것 같고 방산주 다 좋은데 일단 방산주 업황 어떻게 보시고 하반기도 계속 주가 좋을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방산주 밸류에이션 그리고 방산주 중에 그래도 관심주 한 2개 정도 좀 압축해 주신다면 기본적으로 방산주 밸류에이션이 저는 적당히 찼다고 보긴 봅니다. 20배가 넘으니까는 일단 그래서 여기서는 종목을 잘 추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대표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그러니까 그냥 종목별 섹터 종목별로 말씀드릴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투자 포인트는 인적 분할이에요. 인적 분할. 네. 인적 분할이 앞으로 있고 방산 부분과 비방산 부분이 난이가 되겠죠. 그리고 인적 분할할 때 거래 정지가 약 한 달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 성향에 따라서 한 달 정도 돈이 묶여도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항공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다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가장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첫 번째 될 것 같고 대장주를 지위를 놓치진 않을 것이다. 그렇죠. 시간은 걸리겠죠. 그렇죠. 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카이죠. 카이, 한국 예. 항공우주가 최근에 올라오고 있어요. 네, 최근에 맞아요. 올라오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그 그래프를 그리면은 예. 그겁니다. 수주 잔고를 네. 그래프가 1분기, 2분기로 나눠가지고 올라오는 걸 그래프 수 있는데 네. 한국항공우주가 가장 안 좋았어요. 수주잔고가. 네. 그러니까는 제일 셌던 게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현대로템이 되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세게 올라오는 그렇죠. 거고. 네. 그리고 폴란드 이슈부터 네. 시작, 폴란드 2차 금융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일단 하반기에는 항공우주가 조금 더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제가 맞다면 항공우주를 밑에서 꺼내서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밸류가 제일 싼 거 뭐냐면 LIG 넥스원. LIG 진짜 싸더라고요. 예. 15배 정도 나올 거예요 맞아요. 아마. 예. LIG 넥스원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요거를 로봇 회사로 봐야 될까? 방산 회사로 봐야 될까? 물론 다른 이슈가 있긴 있지만은 로봇 밸류가 받는다면 투자하면 생각하면은 LIG 넥스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투자 포인트 종마다 다 다른 겁니다. 네. 선택의 영역일 텐데 대장주 유치한다면 하나요로 오르지 않은 것 중에 수주 잔고가 이제 앞으로 뛸 것 같으면은 항공우주. 그렇지만 나는 로봇 회사를 좀 사고 싶다. 로봇 밸류 하고 싶다. 그러면 LIG 넥스원. 현대로템은 이미 좀 갔으니까 그건 판단을 해보시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모멘텀별로. 모멘텀별로 선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방산이 너무 좋잖아요. 네, 대표님. 맞아요. 너무, 그러니까 뭐 막 전쟁도 한다고 하고 네, 네. 뭐 쉴만 하면 쏘고 있고요, 막 네, 그죠? 그러니까 환경이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음. 방산주가 보기에는 뭐 어떤 분은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약간 방어주 개념스럽다. 장이 빠질 때 왜냐면 이게 뭔가 전쟁이 이슈가 나올 때 빠지기도 하니까 빠지는데 또 올라요 또 방산주는. 이거 뭐 사실 정부가 돈 쓰는 거니까 경기랑 그렇죠. 크게 영향이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방어주 개념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 거를 다 알고 있죠. 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음. 좀 저는 좀 슬로우해지면 주가가 그때 정도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좋은 건 인정합니다. 계속 우리가 트래킹을 해야 되는 섹터 맞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네, 일단 좀 천천히 보면 어떨까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영훈 이사님은 전혀 관심 없는 섹터 중에 그 삼양식품 라면 말고 네. 그 기후 변화 때문에 네. 라니냐 라니냐, 엘니뇨 얘기해 네. 주시면서 식품 쪽에 한번 그 판가 인상 얘기해서 되게 흥미로웠는데 혹시 사람들 아예 안 보는 섹터 지금 사실 로봇도 엄청난 구조적 성장주인데 로봇 얘기 갑자기 싹 사라졌고요. 그래서 물론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랑 그런 이슈가 기업, 있죠. 예. 기업 이슈 때문에 사실 두산 로보틱스 본업의 경쟁력이 전혀 지금 부각을 못 받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부장님만 보시는 섹터 그리고 관심 기업. 예. 그러니까는 기업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업별로 봐야 되는데 작년에 히어로 섹터가 AI 의료였잖아요. 네네네. 아, 네. AI 네네. 의료가 갔다가 엄청났죠. 지금 예. 거의 제자리 왔죠. 네, 네. 그래서 반토막도 더 넣었어요. 예, 네. 거의 3분의 1 토막 났죠. 음. 근데 오르락 말랑 올라오면 바로 안 올라요. 근데 언제 오르겠습니까? 흑자 전환하면 오르거든요. 그런데 그 섹터의 종목들이 한 3개 있습니다. 네, 3개 있는데 뭐 종목을 이제 제가 개별적으로 말하기 네, 좀 네, 네. 어렵고요. 네. 이제 각 종목별로 흑자 전환 시점이 다를 것 같아요. 다 다르죠. 근데 네, 종목마다 음. 그래도 꽤 음.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 병원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몇 개 하고 있는 것까지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AI 의료 섹터의 핵심은 네. 폭발적인 성장성인데 네. 폭발적인 성장이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성장을 확인할 거면은 작년에 이미 주가로서 봤지만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쳐줄 거면 흑자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흑자 전환이 제 개인적으로 스터디 해보니까 4분기 내년 초거든요. 얼마 머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1년도 안 기다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조금씩 나눠서 이런 쪽으로 뭐 종목을 공부를 해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거 어떨까 싶어요. 이게 아이디어가 어떠냐면 저는 최근에 발현된 걸 보고 하는데 카페24 아시죠? 네네네. 카페24가 흑자전환 바뀌고 나 그때부터 날아간 건 아시죠? 네네네. 결국은 시장에서는 흑자전환 확인을 하고 싶어해요. 대부분 그 성장이 굉장히 보이는 주식들은 네. 흑자전을 보고 움직이거든요. 시장에서. 그 기관권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걸 네네네. 확인하면. 네. 혹은 2개 분기 연속 흑자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2개 분기 연속이면 확인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6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대부분 이제 미리 사가지고 6개월 동안 물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유도 안 움직인 걸 살 거면은 그리고 구조적으로 좀 된다. 이미 숫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실적의 숫자보다는 가시적인 뭔가 내용은 나오고 있으니까는 그런 것들 확인해 본다면은 AI 의료 쪽도 충분히 투자 대안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I 의료 성장성 사실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AI가 가장 그 확장성을 봤을 때 의료가 제일 빨리 그렇죠. 제일 활발하게 다변화될 것 같고 주가도 엄청나게 많이 빠져서 아까 거의 뭐 3분의 1 토막 났기 때문에 주가 측면으로 크게 부담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AI 의료를 흑자 전환식이 요거 똑같이 로봇에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로봇도 흑자 전환 이제 아마 비슷할 것 두산 같습니다. 로보틱스 예, 예. 내년쯤이면 흑자 전환하지 않을까 내년 예상하는데 일단 지금 상장할 때부터 지금 네. 내년이라고 얘기를 네. 했죠. 저도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그런데 듀노보틱스는 이미 성장을 좀 했어요.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 정도의 밸류를 받을 수 있을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흑자가 빨리 돌아야 되고 네. 전폭적으로 돌아야 되는데 그거는 보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최근에 전반적인 업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2차 전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기사나 뭐 이슈나 나오는 것들 중에 부장님 보시기에 약간 뭐 눈여겨봐야 될 것들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뭐 숫자 먼저 봐야 되는데 가장 최근 숫자가 7월 달이지 않습니까? 네네. 7월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20% 증가를 했다 하더라고요. 네. 저희 근데 네. 주가 봤을 때 증가 안 했을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죠? 예. 근데 그게 증가한 거가 총 전체 135만 대 정도 하는데 네. 그 PHEV 네네. 그죠? 이거랑 순수 전기차 합쳐서 135만 대고 실제로 순수 전기차는 13% 증가했고 네. 하이브리드 쪽이 40% 이상 증가한 맞아요. 네, 그러면 네. 결론적으로 하이브리드가 그렇죠. 대세긴 돼요. 예. 그리고 135만 대 중에서 88만 대가 중국입니다. 음.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금의 전반적인 숫자를 보고서 글로벌을 대변한다고 하기는 어렵고 중국의 일정 부분 중국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국 얘기 하나를 보고 우리가 글로벌로 보긴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포인트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 시장으로 봤을 때 가장 2차전지가 빡 빠진 거 언제입니까? 트럼프 네. 피습하고 나서죠. 네, 네. 그러면 트럼프와 해리스의 음. 지지율이 가장 2차전지 포인트예요. 음. 뭐 다른 업황 볼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은 IRA 보조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가 확진이 돼야 되고 물론 내용 살펴보면은 그 공화당 내 그 하원 의원들도 자기네들 그 표밭이에요. 표밭이기 네. 때문에 네, 네. 안 돼요. 그거 네. 줄이면 안 돼요. 어차피 압니다. 네. 알매도 더 중요한 거는 시장이 얼만큼 움직이느냐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앞으로의 뉴스 업황에 대해서는 무조건 해리스 지지율 봐야 됩니다. 2차 전지는 무조건 이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 2차 전지는 수급 봐야 됩니다. 수급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네. 저희가 최근 2분기까지 실적 발표를 끝냈죠. 네. 끝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실적 발표하기 전에 한번 빠지고요. 네. 발표하고 나서 올랐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지금 트렌드거든요. 뭐냐면 이게 전형적인 네. 악재 해소의 수급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빠지는 거 다 알고 있어. 아니 정말로 컨센보다 40% 박살 났는데도 그날 양봉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패턴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방송에 나갈 시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실적 발표가 끝났죠. 끝난 거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적어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시기는 소위 내러티브가 작동되는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내러티브가 실적이랑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뉴스 플로우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거 말씀은 해리스 더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실적 안 봅니다.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이런 시즌에 많이 움직일 거예요. 2차전지. 왜냐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수급 오늘 수십 번 말씀드리는데 그 2차전지가 코스닥 수급 상위에 있지 않습니까? 시총 상위에. 그러니까 최근에 코스닥도 박살이 났다 이거죠. 그러면 코스닥 지수 움직이려면 2차전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게 2차전지가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고요. 코스닥 지수를 패시브, 그죠? 패시브 지수가 패시브 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바스켓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이거 20% 넘죠? 그럼요. 20% 넘. 그러니까는 이게 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인데 안 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중간 알테오젠 껴 있고요 지금. 그러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코스닥은 2차 전지와 바이오 판이라는 거죠. 여튼 이게 지금 오르는 게 오른다고 와 이게 업황이 좋아졌구나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달 정도 기간은 또 말씀드린 내러티브가 작동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분기 실적 그런 거 보고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이 나 안 해. 이거면은 또 코리아의 그 타임라인을 벗어난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러티브 한 달 동안은. 그러니까는 조금 스토리가 되는 것들을 매매를 하셔도 2차전지 안에서도 먹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조금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제 이영훈 이사님도 동일하게 2차전지 섹터는 그러니까 내러티브가 어려운 게 아닌 2차전지 관련된 좋은 이슈나 모멘텀이라는 스토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스토리의 중요성을 박현성 부장님도 또 똑같이 강조를 해주셔서 이사님이랑 통한 적 없습니다. 그렇죠. 예. 통화 안 하셨죠. 네. 네, 마치 짠 것처럼 이 내러티브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말씀해 주셨고요. 네, 두 번째 뭐 얘기도 많이 이미 너무 화제가 되긴 했는데 지금 이제 배터리 실명제 도입 얘기 나오고
현대기아차 이미 발표 다 했고 홈페이지 가면 다 보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그것도 뭐 찾기 어려우시면 제가 표로 정리해드릴 거고요. 현대기아차 있고 지금 벤츠도 지금 다 최상위 모델까지 다 나왔는데 그 페라시스 배터리 장착 화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이거 당연히 적극적으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화재에 대한 안정성 좀 강조해가지고 북미나 유럽에서 오히려 더 반사수에 이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큰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기회 요인은 맞을 것 같은데 기회 요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까지가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게 액체 상태의 NCM이 폭발이 난 거고, 그죠? 그러면은 전고체로 바꾸면 상대적으로 덜하다. 이거 당연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래서 시장이 그렇게 빨라요.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가 올해 상반기에는 한번 크게 움직였다가 또 그 자리까지 그 자리 이하까지 빠졌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내러티브란 얘기예요. 전고체 삼성 SDI 스케줄 보시면 2027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24년도 그렇죠. 지금요 당장 오늘 내일도 어려울 네, 정도로 매크로가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맞습니다. 언제 우리가 27년을 봅니까? 그거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움직일 때 한농화성이 갑자기 상한가 네, 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왜 상한가 쳤을까? 한농화성이 직접적으로 좋은 회사인가? 그게 아니고요. 전고체 섹터는 우리가 상반기 때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익숙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그 소위 제가 직접 하는 거 말고 온라인 고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온라인 고객들이 언제 많이 매매를 하는지 아십니까? 2차전지 움직일 때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현금은 요만큼밖에 없을 겁니다. 많이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2차전지 왜요? 그나마 스터디가 많이 돼 있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아까 내러티브를 좀 발동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있는 2차전지 장비든 뭐든 움직일 때 변동성이 이만큼씩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걸 활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거예요. 뭔가 학자 같이 아 이거 되겠어? 아휴 그러면 이제 한 3배 나면 그때 움직여요. 진짜 되는가요 하면서. 그게 그때 아니고 이미 너무 늦죠. 그렇죠. 너무 늦죠. 그거보다는 지금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무슨 역시 국장은 장난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것도 일종의 스터디라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시장의 특성을 이해를 하고 지금 구간이 이런 구간이고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이거죠. 지금 소재의 뭔가 최첨단 소재가 바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요거를 조금 더 확장하면 뭡니까? 실리콘 응급제, 태주전자재로 당연하지 않게요. 그리고 첨가제, 나노신 소재, 제2호 이렇게 되잖아요. 파우더까지 당연히 않겠습니까? 이거는 언제니까 지금이 아니고 우리 3년 전에 스터디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그 이 첨가제 안에서도 실적이 잘 나온 종목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며칠 안 됐죠 발표한 지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모멘텀이 올 때 그 종목으로 더 발현될 확률은 높아요. 가는 놈이 더 간다. 실적이 받침이 되는 것들을 실제 받치는 놈이 조금 더 레포트도 많이 나올 거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2분기도 잘 나왔기 때문에 3분기도 저 추정치를 더 줄 수밖에 없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런 약간 작은 섹터 2차전지 것들은 아시다시피 추정이 커버가 안 들어가잖아요, 별로. 맞아요. 커버 막 2달에 한 번씩 가고 맞아요. 하는 그러니까 커버하다 갑자기 없어져요. 그러니까는 지금 잘 나온 것들도 추려내는 것도 그러니까 저희가 가만히 있는 것 같더라도 대표님 저 엄청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쉴 tum이 없어요 주식하는 우리들은. 맞아요. 워낙 제 정보가 빨리 확산된다고 아까도 맞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아이디어 정리를 말씀드렸죠. 뭔가 전고체 가누면은 내러티브지만 변동성이 크다. 그리고 첨가제 이쪽은 실적이 되는 것들 해보자. 근데 이것도 역시 뭐 계속 가는 거 모르겠어요. 그러지만 이쪽 내러티브 발동한 시즌에는 강력할 것 같으니 이쪽을 미리 공부해두자. 이렇게 정리하면 깔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셀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셀업체들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셀업체는 무조건 외국인이 들어와야지 가거든요.
근데 외국인은 실적 확인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러니까는 그거는 좀 한 달 정도 더 후에 우리가 내러티브 끝나는 시즌에 셀업체가 좀 움직일 확률이 높고 저 순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제가 한 두 달 전에 한 달 전에 말씀드릴 땐 셀업체 먼저 움직인다 그랬어요. 근데 왜 그때 실적 발표 오기 직전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상대적으로 실적이 끝났으니까는 시즌별로 봤을 때는 셀업체는 그 다음에 오지 않을까 싶은 거고 중간 우리 양극재 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양극재가 가장 안타까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거는 뭐 오늘 다 저 말고도 다른 전문가분들 많이 있으시니까는 그 부분 통해서 들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2차전지 업체들 2분기 실적 발표 나왔는데 역시 오늘 대주전자재료 실적 역시 잘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죠.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그나마 동방 업체들 중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유일하게 흑자 그렇죠. 2분기 연속으로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뭐 그나마 양극재 5대 천왕 중에는 코스모 신소재가 그나마 아무래도 IT 쪽 섞여 있다 보니까 좀 잘 나온 것 같고 2차전지 실적 나온 거 부장님도 다 체크하고 계시는데 좀 눈여겨봐야 될 점. 일단 그 안에서 서프라이즈라든지 네. 흑자 전환된 종목들이 먼저 커버될 확률이 높다는 건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숫자에 너무 예민하게 네. 보이지 말자. 왜냐하면 지금은 그냥 악재는 다 받은 거예요. 네네. 그 저기 니켈 가격 보셨지 않습니까? 맞아요. 위에서 지금 거의 6분의 1 토막이에요. 네네. 거의. 그러니까는 그게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숫자를 낸다라고 예상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웃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이 배터리 화재 사건부터 네네.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숫자도요, 그죠? 네. 앞으로 숫자도 한 두어 달 동안에는 숫자 자체가 좀 어려울 거예요. 하향 조정 되겠죠. 사용주는 되고 있고요. 지금 되고 이미.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내가 뭐 너무 안 좋다. 이미 어느 정도는 기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런 것보다는 서두로 다시 돌아가서 내러티브 플러스 수급이면 코스닥에서 움직일 때 그런 오히려 그 패시브적인 수급이 발동이 될 때 만약에 어려우면은 그때 내가 좀 비중을 줄여보자. 정말 내가 너무 힘들다면은. 그러니까 계속 줄줄 셀 때 뭐 정말 바닥권에 파지 마시고 네. 손절 칠 때 그러지 마시고 그런 것이 발동이 될 때 조금씩 오를 겁니다. 네. 예, 한 번씩 줘요. 엑시탈 기회는 다 줍니다. 안 준 거 없었어요. 기회를 줄 때 대부분 욕심부려 안 팔았기 때문에 못 팔았던 거예요. 진짜 이거 오늘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를 기회를 줍니다 진짜. 네. 줘요. 내가 얼만큼 준비가 되어 엑시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최근에도 그런 저도 상담할 이런 거 있었어요. 솔직히 2,400대 그때 엑시트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말려야죠 그거는. 제가 통화하면서 엄청나게 얘기했습니다. 그날 좀 툼에 좀 나왔죠. 틈에 나왔잖아요. 네. 던지신 분들 엄청 많아요. 보셨잖아요. 이틀 동안 신종이 2조 털렸어요. 그죠? 네. 이게 주식을 던지는 것도 스킬입니다. 스킬. 근데 지금은 네. 어찌됐든 보시잖아요. 아까 삼성전자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지금 다음 분기 얼마입니까? 제가 볼게요. 제가. 다음 분기 거가 13조 4천억 13조죠. 나와요. 네, 13. 와. 그럼 10조 나오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2분기 때 10조 버는 우리 1등 회사가 있는데 그렇죠. 네. 침체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때 침체 올 때는요 막 적자 전환한다고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전망 나오더라도 내년 분기 꺾이면서 천천히 올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좀 너무 그런 뭔가요? 유튜브에도 막 썸네일 막 자극적이잖아요. 맞아. 무서울 썸네일 진짜. 침체 왔다 네, 막 네. 그러면서 기회다 싶어가지고 썸네일 모아가지고 심체 아주 진짜 유튜브 썸네일 진짜 가관이죠. 진짜 네. 침체 진짜 네. 죽겠어요. 진짜. 그래서 네. 좀 이런 그 제가 오늘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어려운 얘기보다는 좀 메커니즘을 좀 설명을 네, 네.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부정적인 이슈 말고 그냥 부자님 보시기에 앞으로 좀 나올 호재라고 할 만한 게 혹시 있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이 나온 악재 중에 이건 좀 진짜 좀 잘못된 뭐 오보라든지 굉장히 그 잘못 전달된 뉴스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앞으로 예상되는 긍정적인 거는 저가형 전기차의 판매량이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에퀴녹스라든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EV3 같은 거. 네. 요거는 저희가 한 달 반쯤에 그것 때문에 크게 움직였다가 네.
지금 얘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물론 6월달 데이터가 안 좋게 나왔어요. 제가 6월달 때 봤어요. 제가 네. 봤는데 얼마 안 나왔는데 이게 지금 처음에 안 나옵니다 원래. 네, 좀 네. 싸다고 소문 나야지 그렇죠. 사는 거죠. 네. 시간이 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저 대부분 3개월치 보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8월 지나고 있는 중이니까는 저는 추석 전후에 뭔가 좀 그런 이렇게 좀 유의미하게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좀 너무 말이 안 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네. 말이 이런 것들은 전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냥 다. 그러니까 침체 가면은 안 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이게 시장에서 시장 어려울 땐 다 악재만 나와요. 악재만. 근데 이거 있지 않습니까? 뭐입니까? 샤메 법칙. 네, 네. 그것도 네. 그거 솔직히 얘기해서 95년도부터 경기 침체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거 2019년도에 법칙 제정된 거 아십니까? 그래서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3개월과 12개월 평균을 뺀 그 실업률을 여기 맞춰 보니까 0.5에 대 보니까 그게 다 침체랑 겹쳤다는 경험적인 법칙이잖아요. 네, 네. 지표잖아요, 지표. 네. 그러니까 샤메 법칙 나왔다고 0.5 넘었다, 0.53이라 그래서 박살났는데 네. 무조건 침체다. 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고객들이랑 상담하고 이렇게 할 때도 이런 거가 제가 스터디가 돼 있어야지 이 침체로서 빠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최근에 시장 많이 빠지고 지금도 그래 좀 올라오긴 했었어도 그냥 다 부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뭐가 안 좋은 뉴스 다 안 좋을 테니까 뉴스가 진짜 그죠? 그래서 좀 그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좀 잘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관리 직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것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2차 전지 기업 중에 이제 뭐 숫자 얘기도 했고 이슈도 얘기했는데 그냥 부장님 보시기에 그냥 그 와중에 옥석 가리기는 계속 진행될 거고 아까 뭐 2차 전지 관련돼서 조금 차별화된 실적 내는 기업들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좀 그래도 좀 괜찮다 유망하다고 보는 거 한 2개 정도 기업 꼽아 주신다면 뭐 기업보다는 섹터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편하게 그냥 첨가제 쪽, 첨가제 쪽 보는데 네. 첨가제도요. 조만간 레포트 나올 거. 지금 아까 제가 저기 레포트 말씀드렸는데 지금요. 우리 개인 투자자 힘이 셉니까? 기관 힘이 셉니까? 개인 투자자가 더 센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네. 그런가요? 네. 근데 거기서 매수가 들어와야지 우리가 쫓아 사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누구 하나 좀 질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레포트가 나와야 돼요. 역시 똑같이 2차 전지 쪽도. 그런데 첨가제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안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되는 거 그거 보는 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네.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좀 장비주 안에서도 원래 실적이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추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비주들이 좀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어요, 없는데, 진짜. 몇 개 진짜 몇 개 없는데 없어요. 실적이 전통적 수준 원래 좋은 것들. 왜냐하면 그 업황 살아나면 마지막에 그쪽 한번 또 찾더라고요. 항상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는 그거 2개 좀 추려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예.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을 못하면 주식 투자 아예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부장님 보시기에 손절의 기준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랑 포트폴리오 분산 뭐 예를 들어 현금이 5천만 원 있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거 도저히 못 버텨서 새로 그걸 팔아서라도 현금을 마련하신 분들한테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 포함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분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아이디어 주신다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네. 아 현금 포함. 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손절은요. 네. 2,400대는 손절 하나도 안 했고요. 제가 손절이 언제 많냐면 네. 장 좋을 때 손절이 무지 많습니다. 아 장 좋을 때 네. 오히려. 네, 네. 왜냐하면 네. 장 좋으면 이거 손절하더라도 좋은 게 또 보이거든요. 아, 손절해도 이만큼 충분히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럼요. 이건 네, 자신감입니다. 네, 네. 그리고 손절 라인 2%, 뭐 4% 네. 종목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내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100만 원 안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해보세요. 계속 해봐야지 아 이거는 이 정도에서 내가 잘랐을 때 후회를 안 했다 이게 나올 겁니다. 그거는 네. 개인적으로 다 다릅니다. 경험치네요. 경험치가 계속 누적이 돼야 되는 거고 또 그거는 얼마를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죠. 금액에 따라 다르겠죠. 뭐 500만 원 하는데 그 500은 큰 돈입니다. 네, 작가 네. 하는 게 아니고
그 100만 원, 50만 원 사가지고 했을 때 그 손절 그 아무 때나 눈 감고 치지 않겠습니까? 커피 한 잔 안 사 먹으면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이게 5천만 원 샀다 생각해보세요. 한 종목을. 네. 근데 그게 시가총액이 2천억도 안 돼요. 어떡합니까? 그러면 칼 손절 나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를 한두 개 얘기했는데 이 케이스가 좀 밤새 얘기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다 보니까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도 그 누적시켜서 해야 된다는 거죠. 고객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주식 하지 마세요. 아니 주식 나 다 때려칠까 봐. 그러면 다 팔고 100만 원 가지고 계속 하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그 누적돼야죠. 자신감 생기면 그때 들어오시라 그럽니다. 욕할 시간에 국장이 어쩌고저쩌고 이러지 마시고 100만 원 가지고 해보시라. 이런 거죠.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솔직히 별거 없습니다. 저는요. 좋은 거 있을 때 5천만 원 기준으로 1,000씩 채워갑니다. 그냥. 그리고 1,000 세 종목 채웠잖아요. 네. 근데 여기 하나 빠져요. 손절. 네. 그 2개 남잖아요. 네. 더 가요. 더 삽니다. 그냥. 아, 불타기네 일종의. 예, 일종의. 일종의. 근데 최근에는 불타기가 별로 안 나왔어요. 올해는. 왜냐면 추세가 이루어진 것들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개인적으로는 한 20-30% 정도 현금은 항상 남겨놓고요. 주식 100% 채운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안 채웠습니다. 100%는. 그럼 지금 현금 얼마 들고 계시죠? 현금 몇 프로? 20%에서 30%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주식이 저도 물린 거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겠죠. 이번 턴에는 안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2,400에서 주식 팔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주식을 언제 팔았냐면 그 전에 팔았습니다. 그 전에 2,700, 800. 그건 장이 좋았을 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진짜 순서를 너무 자주 나가요, 진짜로. 그러니까는 말씀드리는 거 핵심은 뭐냐면은 시장 리스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졌을 때는 네네. 그게 개별 종목 모멘텀이 발동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시장 리스크에 빠진 거는 시장 원위치 될 때까지는 종목들이 한 번에 원위치가 되지 않고 적어도 중소형주는 늦게 대형주는 빨리 발동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요 시장이 회복할 때요.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엇박자 매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 더 터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더 터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공부했던 거 들고 있자가 맞거든요. 이번 시장은 또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리 빠졌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틀 동안에 얼마입니까? 이틀 동안 그렇죠. 300포인트 빠졌을 거예요, 거의. 그렇죠. 그건 대응 못 했어요.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 리스크는 적당히 시장 리스크가 회복될 때까지는 기다리고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중소형주 단이 지금 돈이 안 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중소형주 단은요. 일단은 이게 시장에서 돈이 들어올 때까지 답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아까 뭐 일단 뭐 금투세 이슈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가 해결이 돼야지 중소형주가 돌아오겠죠. 근데 그거는 이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스타트 열심히 하셔가지고 막 50%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이슈가 해소돼 있다면 일단 버텨보는 거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이게 진짜 제가 보기에도 어이없을 정도로 반토막 난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없는 거는 이제 이해를 하겠어요. 실적도 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토막이에요. 그거는 시장에서 그냥 안 쳐다본다는 얘기거든요. 제 종목은 얘기할 수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편하게 지금 업황에서 정말로 억울한 업황이 있습니다. 항공이요. 한국. 거기 실적 좋은데 안 가요. 최근에 저기 산업 보고서 봤더니 애널리스트 분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너무 안 쳐다봐서 억울하다. 실적 좋거든요. 그죠? 2차 전지도 이런 결이에요. 약간 제가 보기에는 좀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되는데 그만큼 유동성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쪽 쳐다보죠. 매일 반도체만 갔다가 그죠? 조선만 갔다가 얼마나 지겹습니까? 저도 힘든 거 압니다. 아는데 조금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국장일 막 저도 속으로 욕 안 하겠습니까? 좀 욕하죠. 그런데 이럴 때 좀 살려주는 게 국장이었어요. 정말로 한번 봐보십시오 한번. 그러니까는 그 시기를 제가 보면 몇 달 안 남았거든요. 네네. 그것 한번 잘 버티신 분들이 올해 말 내년 초에 수익이 좀 날 것 같습니다. 국장이 빨리 좀 탄력 있게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부장님 그 마지막으로
주가를 움직이는 다양한 요인 있잖아요. 모멘텀, 펀더멘탈, 수급, 차트. 네. 네 가지 중에 부장님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만 딱 꼽으면. 그리고 그 한 가지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좀 스터디를 했으면 좋겠는지. 네. 수급입니다. 무조건 지금 아까부터 수급.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수급을 강조해 주셨어요. 이거 지금은 수급이에요. 네. 수급인데 네.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지인들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아, 예를 들어서 네. 이거죠. 저도 뭐 대표님도 운용사에 아는 사람 많을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럼 저희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네. 돈 많으신 분들 뭐 하고 있니?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아 이거 뭐 이거 저기 네. 뭐야 그 저기 비밀 아니잖아요. 이거 네,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동원해서 제가 알고 있는 인맥을 동원해서 그 불법적인 게 아니고요. 네, 네. 법에 허용된 터들인데 그렇죠. 테두리 안에서 네, 네. 내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정도의 컨디션이 되면은 이 정도로 바뀔 거야라고 스스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현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용해야 될 거는 이런 거죠. 10시에 기간 수급 열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오죠. 시간별로 나옵니다. 네. 10시, 11시, 1시, 네. 2시, 3시 잠깐 나고 나오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적어도 지금 수급장이라고 제가 오늘 수십 번 얘기 드렸는데 네, 네. 10시에 기간 수급은 봐야죠. 네. 그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아침에 들어왔던 거 그래도 2시간은 더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들어옵니까? 분봉상 기준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고객들 그래요. 이미 떠 있다고. 그죠? 들어보세요. 이미 네. 떠서 분봉 기준입니다. 네. 이렇게 떴다가 네. 걔네들이 박스를 이뤄요. 네. 박스 하단에서 하면 되잖아요. 네, 네. 그게 1, 2% 나와요. 네. 그럼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른 거죠. 그러니까는 수급을 이용하는 것도 뭐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수급 실시간 잘 보여주는 데 없냐 어딨냐고. 그럼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진짜. 제가 예전에 중국주 스터디 해본 적 있거든요. 네. 거기는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정말로. 아무것도 오픈이 안 돼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것들을 수급을 통해서 잘 확인을 해보자라는 거고 좀 근데 수급이 또 자주 바뀌지 않습니까? 또 조선 갔다가 방산 갔다가 요새 그 이렇게 텀이 너무 빨라졌어요. 하니까는 텀이. 지금까지 일단 뭡니까? 그러면 좋은 것들 눌릴 때 샀다가 들어올 때 파는 거죠. 이게 가장 지금까지 안정적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입장에서 조금 올라 있는 것들보다 밑에 있는 것들이 좀 더 편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것도 매매하다 보면 느껴져요. 느껴지니까는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좀 계속 해보셔야 된다. 해보셔야 되고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한 주라도 사봐야지 내 계좌에 잔고가 남아야지 내가 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장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실전 투자 팁 그리고 인사이트를 나눠주신 박현상 부장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